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일반 이렇게 사주를 딱 대하다가 보면은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될까,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될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기는 하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일단 눈에 띄는 걸로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눈에 띈다는 의미는 강하게 있다라든가, 때로는 많다라든가, 많다 이렇게 많을 다짜 써서 많다라든가, 때로는 두드러진다라든가, 이렇게 크게 말하면은 사주 자체에서 보면은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 관이 많다, 재가 많다, 때로는 식상이 많다, 때로는 오행에 때로는 형이 보인다라든가, 때로는 남자지만은 여자지만은 음과 양의 기질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든가, 때로는 사주가 너무 차갑다라든가 너무 뜨겁다라든가 또 충이 많다든가 합이 많다든가, 이런 어떤 사주에서 두드러지게 강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두드러지는 첫 번째 두세 마디 해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긴 하지만은, 내가 맞춘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은 내가 의미있게 얘기해 준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좀 더 소통하고 듣는 사람이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주를 하나 보면은 을유월, 신사일, 을미일, 그 다음에 이모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지요. 17살입니다. 그래서 17살 같은 경우는 항상 맞춤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그 사람의 현실에 맞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궁금할 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사주를 먼저 대하게 될 때는 제일 먼저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냥 전부 다 궁금합니다. 라고 대부분 또 얘기하지요. 왜냐 그러면은 사주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관인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모든 건 다 얘기를 해드리긴 할 텐데, 지금 당장 여기에 오셨었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바람결에 들르진 않으셨을 테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었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제일 번의 이유를 물어보죠. 모든 게 누가 나이에 상관없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 누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건 통칭해서 얘기는 해주긴 하지만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다가왔었을 때 뭐가 궁금하냐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보다시피 17살입니다. 17살 때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이런 정도는 고일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고일이면은 진로, 때로는 진학,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제일 먼저 있겠지요.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과인지 문과인지, 때로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뭘로 진행을 해야 될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정해야 될지, 때로는 조금 더 굳이 한 2, 3년 있다가 대학원까지 바라다 보면서 학업의 운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학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궁금할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17살이다 보니까는요. 그 다음에 또 덧붙이면은 금전이라든가, 내가 때로는 직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걸 먼저 선택할까라고 제일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나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볼 때는 제일 먼저 강하게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을유일, 신사일, 신사월, 을미일, 그 다음에 이모시에 태어난 사주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색깔로 보면은 특별하게 목이 2개, 화가 2개, 금이 2개, 토가 1개, 수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행은 적당히 조화롭게 갖추고는 있지요. 근데
합충이라고 하는 거의 틀에 통해서 합충의 관계로 가지고 바라봤었을 때는 합충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합충의 의미로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오미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합, 방국의 의미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방합, 방국의 의미가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는 이 을무관 때 사오미의 화국의 기질은 이거는 결국은 식상의 기질입니다. 식상의 기질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재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력, 활동력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식상의 기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사주의 위에 보면은 천간에 보면은 인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 떠 있지요. 그래서 격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 무 안에 사 안에 지장간에 무와 경과 병이 이렇게 숙여 딱 무경병이 있습니다만은 천간에 뜬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옴이라고 하는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화상관격 뭐 이런 의미로 바라보긴 하지요. 상관격의 의미의 뜻에서 상관격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강해야 된다. 때로는 정인이 있으면 되고 정관이 있으면 되고 아니야 정인이 있으면 되고 정관은 없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평관은 있으면 된다 해서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의미에 더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정제까지 괜찮겠지요. 그러면 정제의 의미까지 더하다가 보면은 이 사주는 상관국에 이르고 있는데 정인의 기질 천간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인과 상관의 의미의 뜻은 전문직의 의미이다. 때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공부로 인해서 풀어먹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러면은 이 상관이 정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직 팔자. 그러면은 이 직업이라고 하는 종류를 바라볼 때 관을 써야 됩니다. 사유라고 하는 기질도 보이고요. 뭐 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축은 나중에 32대운까지 흘러가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주는 맞겠다. 인수가 수로 임수로서 정인의 기질이 천간에 띄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는 잘할 것이다. 때로는 공부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까지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니 합격운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격운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한마디에 덧붙이면 뭘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공부해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식상의 재능을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는 게 좋겠죠. 뭐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뭐 우리가 법관 관련된 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때로는 의료 분야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요. 단지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분하게 사무직 이런 역할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에 이제 부모님이 물론 상담을 오기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상담을 해서 부모님 얘기로서는 애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은 의지라든가 이런 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의사 분명히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마냥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인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 사주다 보니까 그 정인의 용신은 반듯한 기질, 또 때로는 효성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런 기질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실제로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거역하지는 않고요. 뭐 학교 왔다 갔다 해서부터 일어나서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니는 것까지 자기 생활을 반듯하게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사주의 기질은 식상의 기질과 정인의 기질까지 얘기를 틀을 길게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 관에 대한 얘기까지 풀어서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거기다 좀 덧붙이면 뭐가 있을까요? 관은 이렇게 인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게 금전에 대한 얘기 때로는 배우자 관계 을미일주입니다. 미가 사주에 있기는 하지요. 재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을미는 을미 백호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토는 을목이 또 묘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목의 묘구기도 하지 목의 자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사오미의 토가 화의 역할로 변경까지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글쎄요 뭐 돈으로 뭘 한다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때로는 내 이름 걸고 어떤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업을 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증을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단순히 돈만으로 뭘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지요. 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미토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또 미토가 변화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와는 썩 좋은 편은 아니니 뭐 그냥 결혼은 뭐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능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뭐 배우자와는 좋다라고까지 말은 안 했고 그냥 결혼을 늦게 하십시오 정도로만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볼 때는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거 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관에서 정인을 용신으로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살짝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에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도 뭐가 눈에 많이 띄나요?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걸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눈에 많이 띄는 걸 보면은 이렇게 사주의 식신상관이 식상이 화의 기질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화다사주지요. 화가 아주 많은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화가 많을 때 가장 큰 의미, 뭐 오행으로 따지자면은 행동력, 활동력, 그 다음에 목소리도 클 것이고 아주 외향적이면서 적극적이기까지 하고요. 때로는 말도 많다, 때로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차분히 앉아있기보다는 행동을 우선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는 때로는 화가 많으면은 혈압이라든가 때로는 신장 방광 계열에 대한 어떤 화로 인해서 수기가, 이 사주에는 수기도 없죠. 화로 인해서 물기가 말라지다 보니 그런 수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로서 아주 외향적이고 말도 많고 말은 많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화술이 좋고요. 또 하는 행동력도 있고 가능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분 나쁘지 않은 단어 속에 내가 할 말을 살짝 한두 마디 넣어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해줘야지 기분 나쁜 말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식상의 기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나 식상의 기질을 뭐 다른 오행도 아니고 화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수긍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단어를 써주면서 그런 써주는 역할들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를 바라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외향적이고 목소리도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 재주를 쓰는 일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때로는 조금 더 덧붙여서 네일이라든가 뭐 손케어라든가 이런 뭐 이미지 화장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주에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자기 팔자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천간의 을경합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또 지지의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는 없습니다만은 묘진이라고 하는 합이 보입니다. 굳이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기 때문에 이 식상의 기질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무대뽀라든가 이 식상을 강하게 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나쁜 작용들의 역할은 좀 덜하겠지요. 그래서 이 관계 맺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직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도 이 사람도 실제로 그런 일을 잘하고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게 천간이 관하고 합하지요. 그래서 관도 을경합이기 때문에 내가 관과, 그래서 좋은 직장, 은행에 다니는 직장이었던 남편이라고 하는 은행에 다니는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남편과 인연을 되고요. 때로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토라고 하는 재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도 가지고 있다고 또 정제정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벌기도 할 뿐더러 그 돈의 유지관리까지 또 합까지 하고 있다가 보니 뭐 나름의 돈은 알뜰살뜰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뭐 많다, 아주 크게 돈을 청취한다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운에서도 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게는 받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3대운에 이제 신의 대운이긴 하지요. 근데 나쁘게 받쳐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을목하고 신금하고 충합니다. 올해 또 더군다나 신축년이지요. 신축년이다 보니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말하면은 대운도 신년인데다가 올해 신년까지 오다가 보니 이 신신이 이 을목을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이 곤란함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21년은 매우 조심하시고요. 때로는 직업적으로 변동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좀 직업적으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사주를 풀어서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서 이게 아주 좋은 절기를 타고났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다 보면은 문창학당 기질까지 있죠. 공부의 기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주들은 뭘 배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은 배우는 것도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진정한 학문이라고 하는 어떤 공부라고 하는 틀의 학문도 있겠지만은 그 기술로 때로는 현업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주와 관련된 공부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순수한 공부보다는 어떤 재주와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사람도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때로는 네일아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때로는 자격증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한 점은 자기가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남의 자리에 밑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업을 한번 차려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한 네일이라든가 이런 메이크업 쪽의 일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나이 같은 경우로 봐서는 뭐 실제가 나이가 많다라기보다는 그 업종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업을 차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뭐 차라리 신년이 왔으니 신대운이고 신년이 왔으니 그래 뭐 큰돈 어차피 이게 이제 아주 크게 뭐 내일을 큰 비싸고 좋은 자리에 번화가에 크게 차리지는 말아라고 하면서 한번 올해 후반기쯤 2021년 후반기쯤 한번 고려하신 다음에 내년쯤에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직원으로 막 때로는 프리랜서로 뛰어다닐 때보다 때로는 내가 업을 차려서 내가 사업장을 냈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듯하게 얘기는 해주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랬듯이 이 사람이 나이가 45세인데 그 자리에서 계속 남의 직원으로 다니려고 하니 조금 나이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뭐 요런 정도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정민년, 병어월, 임술일, 신축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정민년, 병어월, 임오일, 신축시에 태어난 사주에서 이 사주도 뭐가 보면은 많은가요? 눈에 띄는 걸로 얘기하자면은 이 사주도 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화다 사주지요. 우연찮게 오늘 세 개의 사주를 다 보는데 세 개다가 전부 다 어떤 화의 기세가 강한 사주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네요. 화가 강한 사주인데 이 임수라고 하는 거는 절기는 여름에 태어나면 좋은 절기를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이 임수가 절기를 강하게 타고났는데 좋은 절기를 타고났는데 임수의 기질을 써먹으려고 하다가 보니 이 임수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이렇게 화가 이 물기를 말려버리지요. 그래서 많은 걸 보다가 보니 이 임수가 불이라고 하는 물이 말라버리는 역할, 때로는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 사주에서 화는 재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재단데 사주가 신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공식적인 얘기를 했었죠. 제가 크게 말하면은 이 재다 신약인 경우에는 일어날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뭘까요? 돈, 네 번째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배우자와 돈과 아버지, 뭐 때로는 5번까지 포함하면은
공부까지도 하긴 한데, 이 공부는 아무래도 이제 사주에 재는 항마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에 재가 충실한 사람들은 공부의 인연이 좀 약합니다. 남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여자도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부까지는 좀 확대해석일 수는 있긴 하죠. 그래서 공부는 조금 빼기는 합니다. 공부는 빼고, 그래서 뭐 이 사주는 건강, 배우자, 돈, 아버지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재다신약의 역할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연, 뭐 이분은 나이가 올해 55살이니 55세 아버지 인연은 뭐 약합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 아직은 큰 의미는 없겠죠. 이분은 그래서 이 24대운 때 이 기와 임이 만나면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기와 임이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인생에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어려울 때를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분이 결혼도 하기도 전에 배우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24살 결혼도 하기 전이라고 하니 뭐 24살은 아닙니다만은 뭐 하여간 20대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분이 축과 술과 미라고 하는 것도 사주에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에 재도 많고요. 그 다음에 관도 많습니다. 재도 많고 관도 많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특히 재다신약은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 관다신약까지도 되는 겁니다. 관다신약, 재다신약 이러다 보니 이 제일 먼저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분한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가 1번이고 때로는 나이가 있다가 보니 이분에 좀 여성적으로 조금 건강이 약하니까 때로는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본인도 그런 얘기에 수긍을 하시면서 뭐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 관이 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관이 많은 것도 별 볼 일 좀 어려움인데 이 관을 형의 기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이 내가 지니지 못할 관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형살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이 술대운이 왔었을 때 이 술이 왔었을 때 이거에 대한 역할 분명히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 술대운이 왔었을 때 조금 40을 좀 넘었었을 때 약 한 1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이 왔었을 때 자고가 왔었을 때 자기가 들어갈 때 관을 충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은 올해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이혼의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2021년 4월 달에 싸우고 5월 달에 이혼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짧으면은 수년, 길면은 10여 년 이상 서로 갈등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그런 일에 34에서 40으로 넘어오는 와중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격의 기질을 정제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약한 사주지요. 그래서 정제 신약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인을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신금에 대한 용신이 천간에 뚜렷하게 떠 있지만은 이제 재를 기준으로 쓸 때 제격에서 흔히 말하는 제격에서 이 인수를 용신으로 쓸 때는 이제 제극인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용신의 힘이 용신이 힘쓰기는 어렵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용신의 기질을 정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가 보니 그래서 44대운에 이혼을 하면서 이혼하고 나서 이제 신금의 기질을 좀 써먹으려고 그래서 조금 헛헛한 마음에 때로는 너무나 이제 갈피를 못 잡게 그런 마음에 차라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은 물론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박사 과정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만날 때는 박사의 논문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재작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은 작년, 올해 때로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학위를 패스했을 수도 있겠지요. 경자년이 왔었을 것이고, 기해년, 무자년, 이럴 때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런 의미였었으니까 아마 학위는 패스하지 않았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만나보진 않았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사주의 틀은 재다신약의 의미, 관다신약의 의미, 그런데다가 정제격의 용신을 인수로 쓰면서 기토의 어떤
임수가 있었을 때 기토의 어려움까지 이렇게 겪으면서 아주 기복을 심한 사주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건강이 지금 아주 쇠약한 상황. 그래서 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아직 뭐 정말 어렵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좀 굳이 얘기하면 좀 체력도 좀 안 되고요. 조금 몸도 쇠약해서 막 힘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도 그래서 사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먼저 짚어주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3개의 사주를 봤고요. 그래서 사주를 제일 먼저 볼 때는 눈에 띄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 눈에 띈다는 의미는 강하게 작용을 하거나 많이 있거나 때로는 천간에 두드러지면서 그게 눈으로 확 띄는 거에 대한 얘기, 때로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나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 55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다시 제 재운이라고 하는 이런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흔히 말하는 뭐 부처님의 대기설법처럼 그 사람의 현실에 맞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사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데 계속 또 도움이 될 수 있게 계속 영상을 추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